도전의 천리길 3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38번째 도전자는 작가의 꿈을 이어가고 있는 분인데요. 탈북 작가 이소은 씨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유,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청취자분들에게 인사와 함께 자기소개 간단히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한국에 온 지 만 10년 차 예. 되어가는 이제 이번에 2월에 네. 이제 책을 출간했는데, 책 제목은 보시면 외롭지만 불행하지 않아이고요. 네. 이제 회사 일 하면서 이제 프리랜서 작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오늘 소은 씨의 도전기를 풀어가는 시간 가져볼 텐데요. 네. 이른 나이에 벌써 책을 쓰셨어요. 네. 책 제목이 외롭지만 불행하지 않아입니다. 혹시 책 제목을 이렇게 붙인 이유가 있나요? 책 읽어보시면은 나중에 아실 텐데, 네. 내용 전체를 보면은 굉장히 저 스스로 느끼기에 네. 좀 많이 외로운 삶을 살아왔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시간들이 지나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 시간이 좀 많이 외롭긴 했지만 결코 불행하지는 않았더라고요. 예. 네, 그래서 그 책 내용을 가장 의미를 잘 담고 있는 내용인 것 같아서 제목을 이렇게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제목은 소은 씨 본인이 지으신 네, 거예요? 제가 지었습니다. 장명 센스가 있으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그럼 책을 쓰게 된 계기가 되게 궁금하거든요. 책 쓰게 된 계기는 이제 사실 저를 위로하기 위해서 궁극적인 네. 목표는 그거였고요. 아무래도 뭐 진우 씨도 아시겠지만 네. 한국 정착하는 과정에서 되게 좀 많이 힘들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네. 사실 좀 우울증도 많이 있었고 네. 했어가지고 그때 이제 책을 좀 많이 읽었어요. 그래서 네. 이게 사람한테 받는 위로가 좀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렇죠. 그래서 네. 이제 책에서 위로를 받고 그러면서 매일 일기 쓰면서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저도 이 책을 통해서 위로를 받았으니까 좀 나도 나의 글을 통해서 힘든 사람들에게 좀 위로를 주고 싶다라는 생각에서 예. 쓰게 됐습니다. 되게 좋은 취지로 글을 쓰셨네요. 네. 그럼 소은 씨가 한국에 와서 정착하는 과정이 쉽지 않았나 봐요. 네, 좀 힘들었죠. 근데 뭐 아무래도 혼자 왔기 때문에 더욱 네. 힘들었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책을 출판하기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리셨나요? 전체 기간 다 네. 하면은 한 5년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아이고. 예. 왜냐면 제가 이제 대학교 때부터 네. 원래는 원고를 네. 썼었는데 또 이제 아무래도 현실에 쫓기다 보니까 네, 잠시 그렇죠. 접어뒀다가 이제 한 작년에 네. 이제 갑자기 저도 이제 나이를 먹어가고 그렇죠. 네. 하면서 원래는 창업 생각했었는데 코로나 터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맞아요. 창업을 접고 좀 돈이 덜 들어가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해보자 해가지고 다시 이제 덮어뒀던 원고를 네. 꺼내서 열심히 한 8개월 정도 네. 열심히 아이고. 써가지고 해가지고 한 총 기간 5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꾼기가 없으면 아무나 도전 못할 것 같은데 그럼 5년 동안 그 걸린 책을 한번 보여줄 수 있을까요? 아까도 잠깐 보여드리긴 네. 했었는데 여기 한번 보시면은 책 와, 표지가 굉장히 예. 예뻐요. 그러네요. 근데 네, 내용은 또 그렇진 않은데 근데 되게 푸르른 게 되게 신선할 것 네, 같아요. 이게 내용도. 맞아요. 이렇게 내용을 네. 보고 출판사에서 해준 거라 네. 저는 이게 이제 여기 여자아이가 있는데 네. 이 사람이 저고 아, 좀 파란색이 좀 희망적인 의미를 그렇죠, 네, 그렇죠. 담고 좀 책 내용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여기 안경이 있는데 네. 좀 자세히 봐야 되는데 네. 이 안경 부분에 노란색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네요. 네, 네. 근데 제가 이 노란색이 들어간 게 그런 해석이 아닐까 싶은 게 네. 내용 중에 이제 좀 그 차별이라는 그런 게 사실 쉽게 네. 없어지지 않고 이런 내용을 좀 담은 게 있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뭐 색안경을 끼고 네, 보지 색안경 말라. 보지 말라. 예, 아. 그런 의미를 굉장히 자세히 보면은 네. 의미가 다 담겨 혹시 뭐 있습니다. 출판 과정에 물이 잘못해서 노랗게 된 건 아니죠? 아니에요. 네, 예. 철저하게. 네, 알겠습니다. 내용에. 그럼 출판사 선정이나 이런 것들이 좀 아. 힘들지 않으셨나요? 출판사 어쨌든 아마 모든 작가님들이 아마 하면은 네. 기획 출판을 하고 싶어 하실 텐데 저도 똑같이 일단은 무모한 도전일 수 있지만 어쨌든 다 투고를 했어요. 다 이제 던져가지고 투고를 했는데 저는 사실 연락 안 올 줄 알았거든요. 네. 근데 다음날 바로 연락이 온 거예요. 오. 그래서 너무 이제 일단은 그게 뭐가 확정이 된 건 아니지만 네. 연락이 온 것 자체만 해도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왜냐면 출판사들은 수많은 원고를 받을 테고 그렇죠. 네. 그중에서 어쨌든 제 원고를 읽어보고 열어본 거니까. 네.
근데 이제 어쨌든 왔지만 이제 공동 제작 제안을 네. 해주셨어요. 그래서 조금 아쉬운 마음이 있어서 네. 일단 보류했다가 더 네. 기다렸죠. 아. 근데 이제 다른 큰 출판사들에서도 연락이 왔는데 검토를 해보겠다는 내용들이 많았어요. 근데 결국에는 긍정적인 답변을 못 받아가지고 한 달 정도 기다리다가 네. 결국에는 처음에 왔던 그 아. 출판사랑 네. 하게 됐어요. 네. 아, 이게 책을 하나 출판한다는 게 사실은 뭐 쉬운 일은 아닐 것 같아요. 네, 예. 어렵더라고요. 근데 북한에서 뭐 작가가 되려면 북한에서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한국에서는 원한다면 누구나 책을 낼 수가 있습니다. 소은 씨는 그럼 원래부터 작가가 되려고 하신 건가요? 아니면 뭐 아니요, 전혀 그렇지 네. 않았습니다. 사실 좀 저의 이미지랑 많이 멀어 보일 수 있는데 네. 저희 아빠가 원래 경찰이셨거든요. 네, 네. 그래서 저는 경찰이 되고 싶었었어요. 오. 그 제복이 너무 멋있어서 그렇죠, 그렇죠. 네. 경찰이 되고 싶어서 사실 운전면허 1종도 따놨거든요. 네. 되게 철저하시네요. 네. 했는데 이제 물 건너 가고 음. 제가 이제 이 한국 사회에 정착하면서 위로를 받았던 게 이제 책이고 네. 글쓰기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이제 자연스럽게 작가가 되고 싶다라는 음.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미 소은 씨가 그걸 체험을 해봤기 때문에 네. 이게 누군가한테는 위로가 될 맞아요. 것이다 이런 게 있었네요. 네. 근데 창업도 하셨다고 들었는데 어떤 창업을 하시려고 했나요? 사실 제가 그 대학교 때부터 꾸준히 해왔던 알바가 네. 그 카페에서 아. 일을 오래 했거든요. 네. 물론 지금도 최근까지도 지인 카페 도와주고 그러시구나. 했지만, 네. 근데 해보니까 카페가 사실 네. 제 적성이 맞는지 몰랐거든요. 아. 왜 그러잖아요. 네. 나도 모르게 일을 해보다 보니까 일이 나랑 잘 맞네? 그렇죠, 그렇죠.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네. 카페가 저한테 너무 잘 맞더라고요. 음. 그래서 사실은 이제 카페 경험도 많겠다. 네. 이제 사장님들도 조언 많이 해주시고 네. 해가지고 그래서 원래 카페 창업을 하고 싶었죠. 아. 네, 브런치 카페 하고 싶어서 굉장히 핫도그 레시피도 많이 만들고. 그럼 카페를 했을 때 네. 어떤 메뉴를 주 메뉴로 하실 생각인지. 사실 제가 네. 카페에서는 그 브런치 카페를 하고 네. 싶었는데 핫도그를 하고 싶었어요. 핫도그 뭐 네. 핫도그에 뭐 맺힌 원이 있나요? 아니면 뭐 그거는 원은 없는데 네. 제가 이제 빵을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이제 네. 브런치 카페 가면은 다 샌드위치나 네. 뭐 크루아상 샌드위치 이런 게 많잖아요. 근데 핫도그를 같이 파는 데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네요. 핫도그 메인인 데서 뭐 음료는 팔지만 네. 카페에서 핫도그를 같이 파는 데는 없더라고요, 거의. 신선하네요, 되게. 네, 그래서 이제 거기에 꽂혀서 이걸 하면 될 수도 있겠다 생각해서 굉장히 열심히 레시피 다 짜고 했는데 코로나 네. 때문에 물 건너갔죠. 그럼 이제 만약에 요즘에는 위드 코로나 시기로 전환이 네. 됐잖아요. 뭐 요즘에 카페를 하고 싶은 생각은 있으신지. 네, 하고 싶죠. 왜냐면 제가 네. 최근에 그 아는 선교사분이 네. 카페를 그분도 이제 이쪽으로 저희 고향 친구들 사역하시는 분인데 네. 그러니까 카페를 오픈하셨는데 그 목적이 그 아이들이 공부도 할 수 있고 네.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만들었거든요. 예. 그래서 저도 그런 거랑 마찬가지로 예전에는 이제 사실 뭐 생계가 목적이었다면 이번에는 이제 저는 북카페를 같이 하고 싶은 거죠. 네, 제가 이제 글을 쓰니까 좋네요, 그래서 되게. 그 공간에서 다문화 아이들을 좀 네. 저는 가르치고 싶어요. 우리가 이제 북카페라고 하면 사실 이제 북한의 청취자분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네. 북이 원래 영어로 북인 거죠? 그쵸. 예, 전 네. 러시아를 배워가지고 오, 북이라고 하면 책, 책, 책이랑 그쵸. 커피랑 같이 먹을 수 있는 맞아요, 그런 카페라고 맞아요.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쵸. 그럼 굴은 혹시 따로 배워본 적은 없으신가요? 네, 한 번도 없습니다. 진짜요? 이건 되게 되게 충격적인데. 예. 글 배워본 적은 없습니다. 그럼 책을 쓰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나요? 어려웠던 점은 아무래도 이제 에세이가 자서전이잖아요. 네. 자기 이야기를 쓰는 건데 이제 글을 쓰면서 사실 우리가 구두를 얘기하는 거는 몇 번이건 고쳐서 얘기할 수 그렇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네. 글은 그 한 문장 안에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굉장히 잘 전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한 문장 한 문장 쓰는 게 굉장히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네. 한번 어차피 만들어지면 내가 다시 수정할 수가 없으니까. 맞아요. 이게 어쨌든 가장 궁극적인 목표는 내가 이제 말하고 싶은 거를 이제 독자분들한테 네. 잘 전달될 수 있게 그 문장을 표현해내는 게 중요한 건데 네. 이거를 이제 한 번이 안 되는 거예요. 네. 썼다가 또 지우고 썼다가 네. 또 지우고 그 뭐 책을 쓰는데 도움을 주신 분들이 있나요? 뭐. 저 혼자서 생으로 썼고요. 네. 이제 출판사에 투고했을 때 사실 좀 유명 작가님이랑 네. 같이 공동 집필 해보자는 제안은 받았었어요.
그 좀 출판사 쪽에서 이미 좀 드라마 쪽으로 유명한 작가님이랑 네. 제 이야기를 같이 해서 공동 저자를 하는 건 어떻겠냐라고 제안을 주셨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저한테 그것도 감사한 제안일 수 있지만 저는 사실 그게 제 글을 조금 투박할 수는 있어도 네. 제가 직접 써보고 싶었어요. 있는 그대로의 네. 뭔가 왜냐하면 네. 그 제가 이제 탈북민 관련해서 글들도 좀 보긴 했는데 네. 보면은 대부분 대필이에요. 그 그 사람이 이야기를 인터뷰를 해서 네. 이제 전문 써주는 작가님이 거죠. 써주시고 하는 게 저는 그 부분이 조금 많이 아쉬웠거든요. 네. 그래서 어쨌든 이거를 내가 좀 넘고 싶다. 무조건 해내고 싶다라는 생각에 그분이 한 2번인가 제가 네. 거절을 했는데 계속 제안을 주셨었거든요. 근데 정중하게 거절하고 했는데 잘한 것 같아요. 이 잘 터지다 보니까 네, 이제 잘한 것 같다. 그럼 책을 출간한 지는 얼마나 되신 거예요? 지금 이게 출간이 올해 2월 10일 날 출간돼서 이제 한 네. 9개월 되는 것 9개월. 같아요. 네. 꽤 오래됐네요. 네, 그래도 꽤 네. 됐습니다. 지금까지의 상황은 어떤가요? 그러면 뭐 책이 좀 잘 팔리고 있나요? 진짜 제가 예상 못했던 부분인데 너무 많은 분들이 관심 가져주시고 예, 그리고 이제 이번 달은 좀 스케줄 빡빡하게 북토크도 잡혀 있고 아유, 네, 뭐 도서전에도 참여하고 해서 네. 너무 많은 사랑 받고 있어요. 아, 감사하게도. 네. 뭐 좀만 있으면 제가 뭐 사인을 미리 받아오는 것도 좋을 것 네. 같은 생각이 드네요. 그럼 책을 출간하고 소은 씨의 삶이 좀 달라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면 출간하고 어땠는지. 많이 달라졌죠. 네, 예. 우선은 어디 가서 이제 저를 사실 진우 씨는 그런 생각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저의 정체성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해봤거든요. 네. 이게 뭐 숨기려고 해서 숨기는 것도 아니고 네. 그렇다고 해서 막 갑자기 내 고향이 북한이야라고 얘기하는 것도 사실 웃기잖아요. 그렇죠. 네. 사회생활하면서 자연스럽게 고향 얘기가 나오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네. 그럴 때마다 좀 고민이 많았었는데 그 부분이 책을 통해서 많이 해소가 됐어요. 왜냐면 이제 그냥 제 책 한 권으로 제 소개가 되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것으로 인해서 많은 기회들이 생기고 저한테 그래서 좀 감사하게도 정말 좋은 기회들이 많이 생겨서 좋은 것 같아요 요즘. 그러면 뭐 이제 소은 씨의 책을 읽고 뭐 네. 위로가 됐다든 그런 사례들은 혹시 뭐 있었나요? 많이 있었어요. 그래요? 인스타로 보시고 올려주시고 직접 DM 오셔가지고 네. 너무 위로를 받았다고 하시는 분들 네. 계시고 특히 이번에 저희 첫 북토크죠. 네. 첫 북토크 그 책방 지기님이 제 책을 읽고 엄청 우셨다고 그러면서 처음으로 저한테 이게 북토크 제안을 해주신 거예요. 사실 교보문고에서 그 북토크가 원래 잡혀 있었어요. 출간하고 근데 코로나 때문에 취소가 됐거든요. 아쉬웠겠다. 네, 그래서 사실 너무 아쉬웠었는데 그 책방 대표님이 이제 제 책 보고 직접 이제 연락 오셔가지고 제안해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때 보람 느끼죠. 네, 그런 일이 있으면 되게 뿌듯할 것 같네요. 그럼 소은 씨가 책을 쓰신 건 뭐 단순히 돈을 벌려고 한 게 아니라 뭐 이 책을 읽고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 쓰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책의 내용을 보면 1장, 뭐 2장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는데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세상일지라도 그리고 맞아요. 2장은 뭐 남들보다 조금 더딜지라도 나눠졌는데 혹시 이렇게 뭐 따로따로 나눈 이유가 있을까요 혹시? 이게 아무래도 제가 썼을 때는 전체적으로 통으로 다 썼는데 이제 편집하는 부분에서 독자님들이 이제 딱 봤을 때 물론 책을 이제 다 읽어봐야 내용은 알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목차나 이런 거 보고로도 어느 정도 감은 잡을 수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거를 이제 편집장님이 이제 딱 봤을 때 느낌 좋게 이렇게 해주셨는데 딱 그 내용 그대로인 것 같아요. 1장은 정말 고향에서부터 저희 그 탈북 과정 그게 다 이제 제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상황들이 많았고 이제 한국 정착하는 과정에서는 사실 뭐 누구나 그렇지만 여기 있는 친구들보다 저희가 출발이 느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쨌든 좀 느리고 더디더라도 이제 결국 포기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좀 이제 뒤에 놓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 책 안에 다양한 이야기들이 들어있는데 소은 씨가 쓴 부분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인가요? 뭐 다 좋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도 좀 이제 그게 진짜 실화인가 싶을 정도로 좀 그런 게 있는데 그 태국 교도소에서 그 이제 들어가면은 아예 알몸으로 다 벗겨놓고 이제 그 뭐지 검사를 하잖아요. 그 부분이 굉장히 저는 수치스러웠었거든요.
네. 예. 그거랑 그리고 이제 무슨 자 알지도 못하는데 그 내용이 사실 저는 지금도 조금 헷갈리는데 그게 네. 영어인지 태국어인지 모르겠는데 네. 이렇게 팻말에 검은 글씨를 써가지고 네. 이렇게 사진을 찍잖아요. 네. 그 찍으셨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 뭐 이제 우리가 번호인 거죠. 거기 일종의 제인 번호 같은 거. 네. 예, 그래서 맞아요, 이제 맞아요. 그거를 찍은 게 어쨌든 뭐 다 떠나서 거기 교도소 안에서는 저희가 네. 범죄자인 거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그렇죠, 맞아요. 예. 네. 그 부분이 저는 사실 지금도 가장 아이러니하고 아, 죄를 짓지도 네. 않았는데 교도소를 가서 그렇죠. 그 사진까지 남긴다는 게 네. 좀 많이 의아스럽고 지금도 좀 음. 그 부분이 기억이 많이 남는 것 같아요. 저 아무래도 우리는 죄진 게 없는데 사실은 네. 예, 그런 나라를 잘못 만났을 뿐인데 그렇죠, 우리가 이제. 3개국을 걸치면서 죄인 취급을 받으면서 그래서 공감이 되게 많이 되는 부분인 네. 것 같아요. 그 만약에 이 책이 북한 우리 청취자분들에게도 만약에 읽히게 된다면 어떤 부분을 꼭 읽어보라고 말씀해 주실 건가요? 저는 네. 고향에서 있었던 이야기들은 뭐 대부분 다 아실 네. 것 같으니 그건 괜찮고 제가 이게 와서 한국 정착 과정에 대해서 적은 네. 것들 있잖아요. 그 부분을 꼭 봤으면 좋겠어요. 아, 왜냐면 그렇죠. 그 뭐 아시는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 고향에 계신 분들이 이제 한국은 어쨌든 우리보다 잘 사는 나라니 네. 힘들어도 우리보단 돈을 쉽게 벌 것이다라는 그런 좀 맞아요. 안일한 생각들이 네. 좀 있는 것 같아요. 있죠.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깨주고 싶어요. 여기도 똑같이 힘들고 네. 그만큼 돈 버는 건 어디나 다 똑같고 이 그쵸. 부분을 사람이 사는 세상은 네, 다 다 똑같은데 똑같다. 예, 근데 네. 우리가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은 이제 노력한 것만큼 우리가 네. 이룰 수가 있잖아요. 막 그쵸. 소원 씨처럼 뭐 책을 열심히 네. 써가지고 베스트셀러가 막 되듯이 맞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진짜 우리가 이제 북한이랑은 좀 많이 틀린 부분인 것 같아요. 네, 예. 많이 다르죠. 네. 근데 이제 북한에 있을 때는 아직까지 뭐 북한에 있는 분들도 사실 한국에 오면 돈이 막 하늘에서 떨어지는 줄 알고 네, 이러는데 그쵸. 그게 아니라 내가 노력한 것만큼 여기서는 맞아요. 부자가 될 수도 있다. 네. 예, 이런 걸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느덧 또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아이고. 네, 오늘은 또 함경북도 청진에서 온 탈북 작가 이소원 씨와 함께했습니다. 소원 씨의 도전기는 다음 주에 계속되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원 씨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